Google's Willow chip is touted as not just another technology breakthrough, but an evolution in the way we solve some of the world's toughest challenges. 세계 기술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아이폰이나 화제가 되는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때문이 아니다. 바로 구글과 과학자들조차 잠시 멈춰서서 자신들이 마주한 것을 곱씹게 만든 첨단 칩 때문이다. 그 칩의 이름은 윌로로 고전 컴퓨터의 영역에서조차 그들을 앞지른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다. 그러나 상황은 곧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인류가 이제 막 양자 계산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한 시점에서 구글은 조용히 발을 빼버린 것이다. 아무런 선언도 없이 남은 건 오직 침묵뿐이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불안을 더욱 키웠다. 그렇다면 도대체 윌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24년 12월 구글은 과학 현실이라기보다 마치 공상과학에 가까운 무언가를 조용히 공개했다. 그것은 바로 윌로우라는 이름의 양자칩으로 105개가 넘는 논리 큐비트를 지닌 양자 프로세서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큐비트가 아니라 오류가 교정된 논리적 큐비트였다. 그 순간은 양자 계산이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분기점이었다. 윌로우 내부에는 첨단 오류 수정 기법으로 서로 얽힌 1000개가 넘는 물리 큐비트가 존재했다. 이전에는 이런 규모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IBM이나 리게티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양자 프로세서조차 규모를 넓히려 할 때 잡음과 불안정성에 짓눌려 무너지는 문제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윌로우는 그 근본적 장벽을 넘어섰다.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큐비트 수를 늘려나가자 놀랍게도 오류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본질은 바로 신뢰성이었다. 지금까지 양자 계산이 갈망해온 것은 믿을 수 있는 정확성이었고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리 빠른 속도도 무의미했다. 윌로우가 보여준 성과는 분명했다. 이 장치는 경이로운 속도로 연산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확성까지 확보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진정한 오류 내성이 확보된 양자 계산은 인류가 아직 대비되지 못한 차원의 문을 열어젖혔다.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윌로우는 불과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신약 개발, 암호 해독, 에너지 최적화, 심지어 정부와 은행을 지키고 있는 암호 체계의 붕괴까지 윌로우 같은 기계가 약속대로 작동한다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구글은 이 성과를 은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방법론을 공유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덕분에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기존의 인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과학계를 뒤흔들고 군 거대 기술 기업, 그리고 전 세계 정부의 주목까지 끌어낸 도약이었다. 불과 몇 주 만에 윌로우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물리학자들의 은밀한 고개 끄덕임, 기술계 내부의 조심스러운 찬사, 그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를 진정한 양자 계산의 여명이라 불렀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후속 학회, 화려한 시연, 강렬한 성명들은 흔적도 없이 멈췄다. 구글은 다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양자 블로그는 업데이트를 중단했고 새로운 소식도 점점 줄어들었다. 한때 윌로우에 인생을 걸겠다던 이들조차 입을 닫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내부의 신중함 때문이었을까?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었을까? 아니면 윌로우가 잠시나마 우리가 감당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를 보여주었던 것일까? 구글은 결코 윌로우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파괴되지도 지하에 묻히지도 해체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윌로우는 여전히 존재하며 구글의 양자 연구 도구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러나 공개 이후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은 묘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기술 세계에서 침묵은 언제나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2024년 말 윌로우 발표 이후 구글 연구진은 언론 인터뷰나 화려한 기술 시연, 응용 프로토타입 같은 후속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다. 이전에 제출했던 논문 외에는
대형 학회에서도 추가 발표가 없었다. 심지어 윌로우의 배후인 구글 양자 인공지능 팀조차 새로운 성과를 공개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선구적 연구,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한 걸음의 진전도 파트너와 대중의 관심을 끌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관례다. 예컨대 2019년에 구글이 사이커모어 프로세서로 양자 우위를 달성했을 때 그들은 곧바로 성과를 세상에 알렸고 전 산업계가 논쟁과 검증으로 술렁였다. 그러나 윌로우는 달랐다. 하나의 선언이 있었고 이어진 것은 긴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외부에는 새로운 신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침묵은 곧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종종 그 반대다. 과학적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혁신적 돌파구가 등장할 때 기업과 정부는 이를 감추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기술이 지닌 잠재적 힘과 세계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양자 계산은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하다. 중요한 원인은 바로 현대 암호 체계의 취약성이다. 오류의 강한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확장된다면 거대한 정수를 빠르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이는 오늘날 디지털 보안의 대부분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더 이상 공상에 불과하지 않고 가장 실질적인 양자 응용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를 인지해왔다. 미국의 국가안보국부터 중국의 사이버 보안 기관까지 수많은 조직들이 큐데이라 불리는 양자 컴퓨터가 현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날을 경고해왔다. 윌로우가 아직 그 임계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길을 제시했다. 이는 큐데이가 30년 뒤가 아니라 불과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도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공개적 신호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을 자극했다. 비록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없지만 윌로우 발표 이후 프로젝트가 더 엄격한 관리 단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 은밀하면서도 철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구글은 오랫동안 다르파나 에너지부 같은 정부 연구 이니셔티브와 협력해왔고 그들의 양자팀은 국가적 이해관계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윌로우는 내부 평가, 이원 분석, 전략적 논의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며 이는 구글 내부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제단체, 심지어 동맹국들과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화는 닫힌 문 뒤에서만 진행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대중에 공개하기에는 너무 위험한지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자료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 또한 국내의 기술 경쟁자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자 계산처럼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 오류 수정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다는 것은 막대한 우위이며 이는 곧 경쟁사들이 전략적으로 공개 일정을 늦추거나 프로젝트를 은밀히 붙들고 경쟁 구도가 확립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결국 윌로우를 둘러싼 침묵은 그것이 여전히 연구되고 분석되고 있음을 뜻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윌로우는 애초에 상업용 제품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매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해 쓸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 연구와 탐구를 위한 원형 기계였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는 훨씬 더 크다. 모든 기술적 전환점은 언제나 원형에서 핵심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을 갖는다. 고전 계산에서는 그것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였고 인공지능에서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심층 학습 구조였다. 양자 계산에서는 아마도 윌로우가 그 전환점일 것이다.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계선을 밀어붙여 이제는 공개보다 통제, 비밀, 그리고 세계적 파급력이 더 중요한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윌로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구글은 다른 거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기술을 다룰 때 대중 앞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어쩌면 특허는 이미 출원되었을지 모른다. 비밀 협약이 체결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윌로우를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일까? 윌로우, 충격적인 문제 해결사. 구글은 윌로우에게 임의회로 샘플링에 기반한 한 가지 과제를 부여했다. 이는 대중 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시연도 거대한 발표도 아니었다. 단지 전 세계의 수많은 양자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실험 중 하나에 불과했다. 기대 역시 단순했다. 어려운 양자 문제를 제시하고 칩이 이를 처리한 뒤 시간과 정확도를 비교한 후 넘어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윌로우가 이 시험을 불과 5분 안에 끝내자 양자 계산 공동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고전적 체계, 즉 가장 진보된 슈퍼컴퓨터조차 동일한 작업을 완수하려면 우주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십억 년 혹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윌로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간극은 절대적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실험실문 너머에서는 더 근본적인 일이 일어났다. 윌로우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류를 억제하는 능력 자체를 확장했다. 기술적 언어로 말하자면 오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보여준 것이다. 논리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오류율은 줄어들었다. 더 많은 큐비트가 더 적은 오류를 의미한다는 사실. 이는 오래전부터 이론으로만 존재했던 오류 내성 양자 계산의 실제적 증거였다. 구글의 연구진은 수많은 이들이 양자 복잡성의 에베레스트라 불러온 경계를 넘어섰다. 더 많은 자원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성을 가져오는 그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 임계점은 양자 하드웨어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찾던 성배였다. 이제 초점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체계의 신뢰성으로 옮겨갔다. 윌로우의 진정한 성취는 과제를 완수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정확도로 완수했다는 점에 있었다. 수학적 정밀성이 본질인 분야, 이를테면 양자 상태 자체를 직접 해독하는 과제에서 이 돌파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선다. 그것은 양자 시스템 확장의 구조적 개념을 근본부터 새롭게 정의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전환만이 아니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100개가 넘는 물리 큐비트를 가진 하나의 칩이 확장이 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면 미래의 전망은 하나로 수렴한다. 더 큰 시스템 역시 동일한 원리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규모 실용적 문제 해결이 수십 년 후가 아니라 이미 손에 닿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윌로우를 개발한 엔지니어들은 이 변화를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라 표현했다. 얽힌 양자 상태를 정밀하고 자신있게 조작할 수 있는 기반, 그것이 마련된 것이다. 이 정밀성은 고전적 모델로는 다룰 수 없는 체계를 연산하게 만들었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한 해답을 거대한 규모에서 도출하게 했다. 갑작스레 대화의 주제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섰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도구의 탄생이었다.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을 계산 가능한 정밀성으로 환원하도록 설계된 체계. 이 인식은 논의를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이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었다. 불확실성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것으로 전환되는 순간 질문들은 전혀 달라진다.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암호학적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파급력을 맞이할 법적 틀, 윤리적 기준,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준비했는가가 본질이 된다. 윌로우는 그 전환을 중심에 놓았다. 요란한 선언도 극적인 무대도 없었지만 드러난 진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한때 신학적 은유나 가설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히 구체화된 기술적 경계로 변모한 것이다. 영향과 큰 질문. 윌로우의 영향은 수많은 영역으로 번져나갔다. 거대한 소수를 인수분해하는 원리에 의존해온 보안 통신 프로토콜은 더 이상 절대적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
만약 오류에 강한 양자 컴퓨터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는다면 지금까지 수년이 걸리던 암호 해독이 단 몇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기업 경영진, 정책 입안자, 그리고 군사 전략가들 모두 이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때 이론 속에 머물던 개념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로우의 돌파구는 즉각적인 제품을 낳은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놓았다. 그 변화는 산업계가 시간, 잠재력, 그리고 위험을 논의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했다. 예측되던 양자 로드맵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거대한 정수의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아득한 목표가 아니라 향후 10년 안, 어쩌면 그보다 빨리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왔다. 겉으로는 발표가 줄어들었지만 이면에서는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다. 연구소 내부의 전략회의는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 윌로우는 실패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정적 장벽을 돌파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과시보다는 신중함을 요구했다. 과학자들과 여러 조직들은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며 점점 더 절박한 감각을 공유했다. 윌로우는 모호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실체임을 보여주었다. 충분한 수의 큐비트와 효과적인 오류 수정 메커니즘이 결합되면 양자 시스템은 고전적 시뮬레이션을 넘어서는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수학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연산망을 뛰어넘는 무게를 지녔다. 그 여파는 의학, 물류, 화학 시뮬레이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복잡한 신약 합성 모델링, 공급망 최적화, 전 지구적 시장의 리스크 분석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 위에 놓였다. 가능성은 장대하지만 동시에 관리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만약 윌로우가 그 길을 연 것이라면 하드웨어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접근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연구자들은 윌로우가 실제 세계에서 암호 체계를 무너뜨린 적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실험은 이미 우리가 계산의 속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수세기에 걸쳐서나 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문제들이 이제는 한 세대 안에서도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다. 이 재배치는 윌로우의 시험이 단순한 찬사 이상의 무언가를 불러온 이유였다. 그것은 깊은 성찰이었다. 그리고 그 성찰은 하나의 자각으로 모였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어떤 결과가 올지 미리 짐작할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수의 큐비트와 정교한 오류 수정이 현실화될 때 그 결과들은 설계되고 탐구되고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계산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다. 역사 속 기술 도약과 비교하기. 역사 속의 거대한 기술적 도약들과 윌로우를 나란히 놓는 이유는 과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맥락을 그려내기 위함이다. 첫 번째 핵폭탄은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작동한 순간 인류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역시 생물학을 재정의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지 않았지만 그 능력은 결국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윌로우의 성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였다. 하나의 원형기가 복잡성의 차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가 신속히 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조 번의 오류 주기와 논리적 코드 사이에서 윌로우는 훨씬 깊은 무언가를 드러냈다. 오류 내성 양자 계산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론적 구조는 마침내 물리적 세계와 만났다. 실험 단계였던 것이 거대한 잠재력의 설계도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시급성을 띠기 시작했다. 윌로우가 맡은 임무는 평범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믿음을 다시 썼다. 가능성을 다시 규정했다. 시간, 보안, 윤리, 그리고 접근 권한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실험은 준비의 공백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연구실 내부가 아니라 기술을 관리해야 할 기관들 사이에서 더 뚜렷했다. 윌로우는 일상의 과제를 갈림길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우리는 양자 시스템이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문턱 앞에 서 있다. 질문은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이며 우리는 과연 대비되었는가이다. 윌로우는 처음부터 대중을 겨냥한 발명품도 소비자를 위한 제품도 아니었다. 그것은 구글의 실험적 연구 생태계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자라난 내부 프로젝트였다. 출발점은 이미 수년 동안 다수의 기술 대기업이 참여해온 은밀한 경쟁, 곧 확장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려는 경주였다. 이는 단순히 더 빠른 계산이 아니라 계산의 본질적 방식을 완전히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구글에게 윌로우는 마침내 이론이 구체적인 하드웨어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윌로우의 차별성은 단순히 양자적 특성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에 있었다. 내부에서 흘러나온 초기의 목소리들은 윌로우가 하나의 이정표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래도록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계산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 모든 면모는 특별했다. 처리 속도, 구조, 그리고 세부 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구글의 태도까지. 구글은 연구 논문이나 상품을 통해 윌로우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단 하나의 시험만을 허락했는데 그것은 2024년 말 무작위회로 샘플링 문제를 푸는 실험이었다. 고전적 컴퓨터라면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을 과업을 윌로우는 단 몇 분 만에 해결했다. 그 시험은 우리가 기계가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단순히 더 빨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 시간 안에서는 결코 검증할 수 없었던 문제들까지 정복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층위의 논의를 열어젖혔다. 양자역학은 오랫동안 직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하거나 얽힌 상태가 공간을 넘어 연결된다는 세계를 인간은 좀처럼 붙잡기 어려웠다. 하지만 윌로우는 그것을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만들었다. 불확실성을 코드로 전환했다. 복잡성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 미래는 더 이상 예측의 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방정식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방정식일 필요도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윌로우는 전문가들이 은밀히 임계 기술이라 부르는 범주에 들어섰다.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기술. 과거에도 이런 순간들은 있었다. 핵에너지, 유전자 편집, 범용 인공지능, 모두 사회를 전진시킨 동시에 인류로 하여금 근본 원칙을 다시 성찰하게 만든 전환점이었다. 윌로우는 그 계보에 합류했다. 그것이 실증 가능한 확실성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미 역사는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윌로우를 둘러싼 논의는 연구실의 울타리를 넘어 더 높은 차원의 감시와 검토로 옮겨갔다. 윤리위원회, 국가정보기관, 군사조직들까지 윌로우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바로 위협적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의 질서를 전복시켰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류의 집단적 사고를 뛰어넘어 다별량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야말로 압도적인 힘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첫 시연 이후에는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후속 기자회견도 없었고 추가적인 공개 실험도 없었으며 제품군에 대거 적용되는 일도 없었다. 단지 공허한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 세계에서 침묵은 결코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통제의 다른 이름이다. 너무 강력하거나 너무 이르거나 혹은 지나치게 민감해 대중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무언가는 문이 굳게 닫힌 채로 보관된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다. 윌로우가 기존의 유사한 기술과 다른 점은 특정 분야로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특정한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다. 언어 번역, 사기 탐지, 자율주행 제어 같은 구체적 과업에 집중된 도구들이다. 그러나 윌로우는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 전체를 해석하고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구조화되지 않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맞설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다. 그 결과 윌로우는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신약 연구, 암호기술, 군사물류 등 여러 영역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본질적인 도전이었다.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기계가 등장했을 때 그 통치를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구글 외에는, 어쩌면 구글 내부의 극소수 인원 외에는 윌로우의 진정한 행로를 아는 이가 없다. 그것은 지금도 다른 이름 아래 은밀히 진화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우리가 양자 기술의 산물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프로젝트 속에 이미 녹아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사회가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디지털의 견고한 문 뒤에 잠겨 있을지도 모른다. 윌로우는 단순히 더 빠른 해답을 내놓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해답을 제시한다. 여러분은 윌로우와 기술, 과학, 그리고 인류의 의사결정 과정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과연 세계가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계산의 시대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린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다.